오늘부터 뉴욕주로 들어오는 타주 여행객들에 대해 2주 의무 자가격리 규정이 해제됩니다. 뉴욕주와 뉴멕시코주 의회가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 법안에 서명하면서 미국에서 대마초를 합법화한 주는 모두 16개 주가 됐습니다. 파이저와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예방 효과가 6개월 후에도 높은 효력을 보였다는 시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존슨앤존슨의 코로나19를 제조하는 한 제약회사가 품질 검사에서 불합격을 받아 대량 폐기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또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어린이를 포함한 4명이 숨졌습니다. 아시아계 증오범죄 피해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와 그로 인해 정신건강을 호소하는 아시안들의 수가 부쩍 늘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의회 폭동 당시 폭도들에 의해 다친 의회 경관 2명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고소하고 나섰습니다. 4차 유행이 우려되고 있는 미국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감염자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재확산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아은행 맨해튼 지점이 한인타운 중심부인 31가와 32가 사이 피프스 아비뉴 1층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동포 사회에 꼭 맞는 다양한 상품과 고객 만족 서비스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한인 비즈니스의 내일을 생각하는 은행 노아은행, 멤버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상입니다. 오늘부터 미국 내 지역에서 뉴욕주로 들어오는 모든 국내 여행자에 대해 2주 의무 자가격리 규정이 해제됩니다. 뉴욕주가 오늘부터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미국 내 여행자 제한 조치를 해제합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밝힌 바에 따르면 오늘부터 타주에서 뉴욕주로 들어오는 미국 내 여행자는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해외에서 뉴욕주로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는 현행처럼 여행자 정보를 제출한 뒤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최대 $10,000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편 어제까지 뉴욕주 전체에서 총 942만 1,951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이 접종됐습니다. 지난달 30일 뉴욕주 30세 이상 주민에게 백신 접종을 허용한 데 이어 오는 6일에는 뉴욕주의 16세 이상 주민들에 대한 백신 접종이 허용돼 접종 자격 대상이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뉴욕시는 어제까지 총 405만 8,854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이 접종됐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노인 등 의료 취약계층이 복잡한 예약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편리하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75세 이상 노인과 동반하는 사람도 1명까지 연령에 상관없이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 보건국은 65세 이상 백신 접종자의 경우 거동이 힘들거나 시력이 좋지 않고 발달 장애 등이 있는 경우에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까지 교통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난해 코로나19가 미국에서 심장질환과 암에 이어 3번째로 많은 사망 원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는 약 336만 명이 사망했고 이 가운데 코로나19와 연관된 사망자는 거의 37만 8천 명에 달했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21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 법안에 서명했고 뉴멕시코주 의회는 같은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뉴욕주와 뉴멕시코주를 합하면 미국에서 기호용 대마초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곳은 모두 16개 주가 됩니다. 일자리 창출과 세수 확보, 전과자 양성 예방 등을 이유로 미국에서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하는 주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21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85g까지 소지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더는 범죄로 인정되지 않은 대마초 관련죄로 처벌받은 모든 사람의 과거 전과 기록 역시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법안은 즉각 효력을 갖게 되지만 소매 판매는 관련 규제가 마무리되는 내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로 뉴욕주는 연 3억 5천만 달러의 추가 세수를 거두고 수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 법에 따라 뉴욕주는 대마초 판매의 9%의 세금을, 산하 지방자치단체는 4%의 추가 세금을 각각 부과하게 됩니다. 시민단체 등은 대마초 관련 범죄로 기소되는 사람이 주로 가난한 흑인 또는 히스패닉 청년이었다는 점에서 전과 기록 삭제가 이들의 사회 재적응을 도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뉴멕시코주 의회도 21세 이상에 대해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구체적으로 개인은 57g까지 대마초를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은 6그루, 가구는 12그루의 대마초를 직접 재배할 수도 있습니다. 또 과거 대마초 소지, 사용과 관련한 전과 기록을 삭제하고 현재 100명에 달하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제고하도록 했습니다. 파이저와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예방 효과가 약 91%로 나타났다는 새로운 임상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진행한 시험에서 백신 예방 효과가 100%로 나타났습니다. 파이자는 독일의 바이오엔테크사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6개월 전에 주사를 맞은 자원자 12,000명을 포함한 44,000명 대상의 새 임상 실험에서 91.3%의 감염 예방 효과가 확인됐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임상 과정에서 총 927건의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나왔는데 위약을 투여한 집단에서 850건, 백신을 맞은 집단에서 77건이 발생해 예방 효과가 91.3%로 산출됐습니다. 백신 효력은 나이, 성별, 인종에 따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1월 중순 발표했던 95%의 예방 효과보다는 떨어지지만 주사 맞은 사람들이 아무 부작용 없이 6개월 동안 약효를 유지하고 있는 사실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감염력과 치명력이 센 남아공, 영국, 브라질발 변이체가 심하게 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90%가 넘는 효과가 확인된 것입니다. 특히 남아공에서 주사를 맞은 800명 가운데는 한 명도 감염되지 않아 남아공 변이의 100%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망자가 55만 명을 넘어선 미국에서 백신이 사람들에게 가장 어필하고 있는 사실은 중환자실 입원과 인공호흡기 착용, 사망으로 이어지는 중증 감염을 100% 예방해준다는 점입니다. 변이체에 대한 예방 효율도 문제이지만 이 중증 예방이 더 중요한 주안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파이자, 바이오엔테크는 CDC 기준 중증에 대한 예방 효율은 100%이며 FDA 기준 중증 예방 효율은 95.3%라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어느 나라보다 백신 허가 절차가 엄중해 먼저 CDC가 자문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하고 그 뒤 FDA가 다시 자문위를 거쳐 최종 결정합니다. 한 번만 맞아도 되는 백신으로 알려진 얀센의 존슨앤존슨 코로나19 백신이 한 제약회사 품질 검사에서 불합격돼 대량 폐기됐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에서 존슨앤존슨의 백신을 제조하는 제약회사는 10여 개에 달합니다. 그중 하나인 이머전트 바이오 솔루션의 볼티모어 공장에서 만든 존슨앤존슨 백신이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사용할 수 없게 됐다고 AP와 뉴욕타임스 등이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 같은 백신 폐기 사태는 이 공장 직원이 백신을 제조하는 과정에 서로 다른 두 종류의 백신 성분을 혼합하는 바람에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대 1,500만 회 접종 분량의 백신이 오염된 것입니다. 회사 측은 이 사건이 차후 백신 공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공장에서 제조된 백신은 아직 FDA 사용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공장은 과거에도 훈련 미숙 직원 채용, 균열이 생긴 실험용 유리병 사용, 기준치 이상의 곰팡이가 낀 작업 환경 등 때문에 FDA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5월 말까지 2억 명의 미국인에게 백신을 접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따라 존슨앤존슨은 3월 말까지 연방정부에 2천만 회 접종분의 백신을 공급했습니다. 또 5월 말까지 8천만 회분의 용량을 추가로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번 백신 폐기 사태로 공급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방 관계자는 그러나 존슨앤존슨 백신 공급량이 부족하더라도 정부의 접종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사회 갈등 악화로 치안 우려가 커진 미국에서 또다시 총기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어린이를 포함해 4명이 숨졌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 경찰은 어제 오후 5시 30분경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한 사무용 건물 안 유니파이드 홈스라는 사업체 안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으로 남성 1명, 여성 2명, 그리고 어머니 품에 안겨 숨진 9살 소년 1명 등 총 4명이 숨졌습니다. 또 5번째 피해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중태입니다. 용의자는 캘리포니아 플루턴 출신의 44세 아미나답 게시올라 곤잘레스로 밝혀졌으며 그 또한 경찰과의 총격전으로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날 총격 사건은 오렌지 카운티 202 웨스트 링컨 애비뉴에 있는 건물 2층에서 4발 정도의 총성이 울리면서 시작됐습니다. 이어 출동한 경찰은 건물을 포위한 후 용의자와 총격전을 벌였고 사건 발생 약 1시간 30분 만인 오후 7시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곤잘레스 씨가 모든 희생자들과 사업적이나 개인적으로 관련이 있는 아는 사이였으며 부동산 문제로 다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사건 발생 장소가 한인들이 밀집 거주하는 지역인 만큼 큰 충격을 주고 있지만 아직까지 사망자 가운데 한국 국적자나 한국계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어제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끔찍하고 가슴이 아프다며 오늘 밤 비극으로 인해 피해를 본 가족과 마음을 함께한다고 트윗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설문조사 결과 아시아계가 증오범죄를 당해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은 범죄가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시아 태평양계 통계 정책 연구를 제공하는 단체 AAPI 데이터와 여론조사기관 서베이몽키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증오범죄를 당한 적 있다는 비율이 높았지만 이를 신고할 수 있다는 비율은 낮았습니다. 응답자 가운데 증오범죄나 괴롭힘, 차별을 당한 적 있다는 응답자가 71%로 나타났습니다. 차별 유형으로는 응답자 64%가 미국 출신이 아니라고 여기고 출신을 물어보는 일을 경험했다라고 답해 가장 흔히 당하는 차별로 꼽혔습니다. 다른 사람이 영어를 못하는 사람처럼 대한 적 있다는 응답자가 41%, 욕을 듣거나 모욕당한 적이 있다는 경우는 39%, 이름을 고의로 잘못 읽거나 레스토랑, 상점에서 타인보다 나쁜 서비스를 받은 사례는 각각 31%였습니다. 무시당하거나 다른 사람이 자신을 향해 공격적인 자세를 취한 적이 있다는 경우는 30%였고 위협 또는 괴롭힘 당한 적이 있다는 경우는 28%였습니다. 아시아계가 신고를 꺼리는 이유는 보복의 두려움과 정의 구현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구심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보복당할까 두려워 증오범죄를 신고하기에 걱정된다는 응답자는 61%에 달했으며 신고해도 정의가 구현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자는 45%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통역이나 사법체계 안내가 제공되지 않는 점도 문제로 꼽혔습니다. 이와 함께 각종 불안과 스트레스, 트라우마 등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한인 등 아시안들의 수가 부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알라바마, 캔자스, 조지아 등에서는 아시안 주민들의 심리치료 상담 요청 건수가 눈에 띄게 증가했지만 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것도 한계점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 심리학회 보고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미 전역에는 4,887명의 아시안 심리치료사들이 있는데 이는 업계의 4%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는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아시안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한인 가정상담소의 수잔정 정신과 박사는 한인들은 전쟁, 이민 등으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사례가 많다며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들은 최근 애틀란타 총격 사건과 같은 또 다른 사회적 사건을 대리 경험할 경우 예전의 불편한 감정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팬데믹으로 삶이 바뀐 지 1년이 넘으면서 심한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까지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 박사는 이럴 경우 하루빨리 전문가들을 찾아 도움받기를 권했습니다. 지난 1월 6일 트럼프 지지자들이 미 대선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며 국회의사당을 무력 점거하는 사태가 있었죠. 폭동 당시 폭도들에 의해 다친 의회 경관 2명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고소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어제 워싱턴 포스트와 더 힐은 의회 경찰인 제임스 블래싱게임과 시드니 햄비는 의회 폭동 때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인 폭도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최근 연방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이들 두 경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의 지지자들을 화나게 해서 폭력 행위를 하도록 선동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의회 경찰관이 트럼프를 고소한 첫 사례입니다. 두 경관은 각각 최소 7만 5천 달러, 하나로 약 8,400만 원의 피해 보상과 함께 알려지지 않은 액수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장은 이들 두 경찰관은 트럼프 지지자들의 타깃이 될 것이라는 어떤 의심도 없이 근무를 위해 그날 출근했다며 트럼프가 불을 붙이고 조장하고 지시하고 사주했던 폭도들은 원고와 그들의 동료 경관들을 밀어붙여 의사당 안팎에서 공격해 다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현직 대통령이던 트럼프는 폭동 직전 연설에서 선거 조작 주장을 반복하면서 의회가 선거인단을 확정하지 못하도록 의원들을 압박하고자 지지자들에게 의사당으로 행진해 힘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하원에서 내란 선동 혐의로 탄핵 소추를 당했지만 퇴임 이후 열린 상원의 탄핵 표결에서는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당시 폭동으로 경찰을 포함해 5명이 숨졌으며 의회 경찰은 최소 81명이 폭행을 당했고 워싱턴 DC 경찰관 약 65명도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최근 미국 내 코로나19 감염증 재확산 조짐이 보여 전문가들은 4차 유행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미국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감염자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재확산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감염자 급증으로 확산세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프랑스는 어제부로 전국 봉쇄령을 내렸고 캐나다 또한 퀘벡주의 주요 도시에 다시 봉쇄령을 내리는 등 세계 각국은 재확산 방지를 위해 대책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백신 접종을 서두르고는 있지만 전염 속도를 늦추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전파력이 더 강한 변이의 유행과 맞물려 일부 국가에선 보건 체계가 한계 상황에 몰리고 있습니다. 전국 봉쇄령을 내린 프랑스는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 사이 프랑스 전역에서 주거지 반경 10km 밖으로 나갈 때에는 이동 확인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또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지역 간 이동이 제한됩니다. 프랑스는 최근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약 4만 명에 달해 2월 초보다 배로 쏟아지면서 의료 체계가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퀘벡주 내 확산이 심각한 3개 도시에 최소 열흘간 학교 폐쇄 등 봉쇄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도시인 퀘벡시티를 비롯해 레비, 가티노 등 인근 도시의 각급 학교가 전면 폐쇄되고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또 오후 9시 30분부터 실시하던 야간 통행 금지를 오늘부터 오후 8시로 앞당겨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캐나다의 온타리오주 등 일부 주에서도 바이러스 확산이 대폭 증가해 봉쇄 조치가 조만간 내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고 평가받는 브라질에서는 확산세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보건부 집계에 따르면 3월 31일 코로나19 사망자는 3,869명으로 전날 기록한 3,780명을 넘어 역대 최고치에 달하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지난달 25일 10만 명에 육박한 후 주말 동안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30일 8만 명대를 기록하며 또 급증세로 돌아섰습니다. 브라질에 이어 전 세계 누적 확진자 3위 국가인 인도 역시 확산세가 다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인도와 인접한 방글라데시도 31일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358명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미국 역시 최근 들어 확산세가 증가하면서 보건당국자들이 4차 확산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로셸 웰렌스키 CDC 국장은 어제 백악관 브리핑에서 최근 7일간 하루 평균 신규 감염자가 6만 2천 명에 조금 못 미치며 그전 7일보다는 거의 12% 증가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웰렌스키 CDC 국장은 특히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점점 더 퍼지는 상황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영국발 변이는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과 치명률 모두 더 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 전체 인구의 30%인 9,760만 명이 최소 1회 백신을 맞은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내 집같이 편안한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가 뉴저지 클로스터와 뉴욕 플러싱에 새로운 지점을 오픈하였습니다. 클로스터 570 피어먼트 로드와 플러싱 141 노던 블러바드에 위치한 새 지점에서 모든 금융 업무와 혼무 기지 상담도 함께 해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필 머피 주지사는 지난달 30일 내년부터 초기 예산 2천만 달러를 지원해 현재 건강보험이 없는 어린이들에게 모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커버 올 키즈 프로그램을 시작할 것이라며 현재 주의회에 상정돼 있는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바로 서명하고 발효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지사실 자료에 따르면 커버 올 키즈 프로그램은 내년부터 어린이 보험인 칩 프로그램에 가입할 경우 3개월 동안 대기 기간을 없애 즉시 소아과 전문의 진료, 응급실 이용, 의약품 구입 등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선 5만 3천 명 정도가 바로 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 주정부의 저소득층 건강보험인 패밀리케어에 가입하지 못하는 서류 미비자 가정의 어린이들도 커버 올 키즈 프로그램 가입을 통해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최소 3만 7천 명 이상의 서류 미비자 가정의 어린이들이 건강보험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의 세계사 교과서에 고구려가 중국의 영토로 표기되는 등 한국 관련 역사에 심각한 오류와 왜곡이 확인됐습니다. 미국 매크로 힐과 베런스 출판사 등이 올해 출간한 유명 세계사 교재인 AP 교과서에 지도 335쪽에는 고구려가 중국 한 왕조의 영토에 포함됐습니다. 이 지도대로라면 고구려 역사 250년 기간은 없습니다. 교재는 또 신라가 당 왕조의 속국이었으며 668년 당이 철수하면서 신라가 한국을 통일시켰다고 왜곡해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이버 외교사절단 방크는 이 주장은 삼국시대에 관한 서술이 없는 상황에서 한국 고대사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베런스 출판사가 펴낸 2020-2021 AP 세계사 교재에서도 영토 왜곡 사례가 있습니다. 이 교과서의 지도에서는 고려 전체를 몽골 땅에 포함했고 나라 이름도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500년 가까이 지속한 고려 시기를 몽골의 역사라고 인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지도에서는 중국 청왕조를 소개하면서 조선 전체를 청왕조의 영토로 색칠했습니다. 박기태 방크단장은 미국 고교생 1,500만 명은 명문대학 입학을 위해 AP 과목을 이수하고 시험을 준비한다면서 이 한국 역사 왜곡을 방치하면 이들은 잘못된 한국 역사 인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방크는 세계 최대 청원 사이트인 change.org에서 바로잡아달라고 요청하는 청원글을 올렸습니다. 지난해 지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장례식까지 치렀던 텍사스주 달라스 지역의 전직 한인 언론사 대표가 멀쩡히 생존해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현지 한인 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온라인으로 발행되는 텍사스 한국일보는 지난해 11월 19일 장례식을 치렀던 고태환 텍사스 중앙일보 전 발행인이 생존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을 사진과 함께 지난달 29일 보도했습니다. 텍사스 한국일보는
고태환 전 발행인의 모습이 지난달 29일 오후 현지 캐롤튼 한인타운 인근 지역에 위치한 커피숍에서 포착됐으며 이날 1시간이 넘도록 같은 장소에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 고 씨가 지난 2월 텍사스 중앙일보 편집국의 측근 인사들에게 전화를 걸어 생존해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고 현지 한인이 전했습니다. 현지 한인사회에서 파문이 확산되자 텍사스 중앙일보의 문정 현 발행인이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고태환 씨가 미국에서 장례식을 치르는 같은 시각 한국에서 굿을 해야 한다며 지난해 초부터 굿을 종용했고 개인적으로 원하지 않았지만 결국 고 씨가 시키는 대로 거짓 장례를 치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장례식은 고 씨가 실제 사망한 것처럼 부고 기사를 게재하는 등 현지 한인사회에 적극 알리고 조문객들로부터 조의금을 받는 등 고 씨의 강요에 의해 형식적으로 치러졌다고 보기에는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현지 루이스빌 경찰은 전날 문 씨를 불러 신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사건의 전말은 경찰 수사를 통해서야 밝혀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이자 전 국토안보위원장을 지낸 8선 경력의 맥콜 의원은 어제 뉴저지주를 방문해 클로스터 캐롤라인 코트에서 한인사회 인사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현안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해링턴 파크의 준정, 노드의 김봉준, 올드테판의 진유, 잉그루드 클립스의 박명근 시의원 등 선출직 한인 정치인을 비롯해 오대석 펠팍 한인회장 등 15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점증하는 미국 내 아시안 주민을 타깃으로 하는 증오범죄와 총기 규제 등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의 대책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텍사스주 출신인 맥콜 의원은 한인사회의 눈부신 성장에 경의를 표하며 한인을 비롯해 미국 내 아시아인들에 대한 혐오 범죄는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며 연방의회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는 또 특별히 텍사스주 오스틴 지역구에 삼성전자가 대단위 반도체 공장을 운영 중인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반도체 산업의 미국화는 미국의 안보에 있어 아주 중요하기에 더욱 확대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노아은행 맨해튼 지점이 한인타운 중심부인 31가와 32가 사이 피프스 아비뉴 1층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동포 사회에 꼭 맞는 다양한 상품과 고객 만족 서비스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한인 비즈니스의 내일을 생각하는 은행 노아은행, 멤버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을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